오늘 이분이요 첫 강의예요, 첫 강의. 그래서 우리 첫사랑도 설레이잖아요. 첫 경험은 또 설레인다 합니다. 저 또한 또 오늘 또 첫 강의 우리 영등센터를 첫 강의에도 해주심에도 진심으로 또 우리가 또 환영하고요. 자, 오늘 좀 강사님 많이 떨리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 강의는 열정이 정말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호응을 많이 해주셔야 돼.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야 오늘 강사님이 유니시티를 만들어서 열정적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노하우와 함께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박수를 이따가 환영의 박수를 맞춰주셔야 돼요. 네. 자, 강사님은요 또 전직이 궁금하시잖아요. 네. 정말 이분을 딱 봤을 때 호남에 아주 훈남이세요. 맞아요. 그런데 목소리 또한 또 성우 같으세요. 그런데 자, 이분의 또 전직이 궁금하시잖아요. 자동차 유통 쪽에 또 19년 동안 또 사업을 하셨어요. 19년 동안 했다라는 것은 성실, 신뢰 대단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성공을 하셨어요. 성공을 하셨는데 이분이 또 강사님은 평소 때 혈압도 있으셨대요. 그리고 스트레스 늘 이렇게 달고 다녔지만 유니시티 제품으로 놀라운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유니시티 사업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노동 수입과 앞으로 인쇄 소득이라는 걸 아시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고 미래를 보신 겁니다. 자, 이분은 우리 유니시티 사업을 빠르게 아시고 1년 8개월 만에 억대 연봉자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리지덴셜 디렉터 이현우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대에서 사업하고 난 바이오스를 앓고 브레인 차이로 내용입니다. 꽃 한번 나가세요. 아시는 사장님들이시라 훨씬 마음이 편하네요. 첫 강이라고 해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많이 이거 어디 한번 봐요. 많이 떨릴 줄 알았고 또 아까 첫 키스 첫 경험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뭐 그때는 그냥 그런. 근데 제가 이거 들고 나왔잖아요. 저 어제 이거 하고 잤었거든요. 근데 몇 번째 해결했는데 어제만큼 잘 받았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저희 센터 사장님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잘 나눠줘요. 그래서 여자 사장님들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경기가 무슨 경기일까요? 불경기예요, 불경기. 아까 저기 이 강의 저의 첫 머리를 올려주신 김승현 사장님하고 임정민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유니시티 사업을 하는 내내 영등센터를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들의 명문 하나가 제가 유니시티를 사업하는 내내 제 뇌리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는 자동차 유통 사업을 했었어요. 19년간 했다 그러면 산전수는 다 겪었겠죠. IMF 때 시작해서 미국발 서브 모기지론까지 왔었을 때, 또 금융대란이 왔었을 때, 카드 대란이 왔을 때 그 언덕을 넘어서 2015년, 17년대까지 왔었는데 그때는 못 넘는 산이 생겼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매출도 급감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 직원들도 힘들어지고 그 중에 이거 하나가 핸드폰이었었어요. 인터넷이었었고 자동차 유통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러실 테고요. 주식도 그러실 테고요.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인터넷이 수많은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통업자들에게는 지옥문이 열렸다고 보시는 건 알 것 같았었어요. 특히 자동차 유통 쪽은요. 참 많이 변화가 빨랐었어요. 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2000년도였었거든요. 2000년도에 제가 처음에 차를 딱 시작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도로가 낮고 건물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가고 외식을 가고 그러면서는 마이카 시대라고 해서 다들 차 한 대씩은 갖고 다니시겠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전공은 대학 때 심리학을 했었어요. 심리학을 했는데 어떻게 아다리가 잘 안 맞다고. 아다리. 전문 용어인가요? 그게 아다리가 잘 안 맞아서 자동차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게 됐었어요. 실은 대학에 창업 동아리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오프로드 매장을 내게 되는 것도 생각해서 지금 학교 내에 있던 선후배들이 자동차 쪽으로 다 대거 영입이 되는 그런 환경이었었는데요. 2000년도에 혹시 자동차를 많이 구매해 보셨던 연배들이시니까 CD 플레이어를 옵션으로 달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나오는 차는 CD 플레이어 없어요. 그렇죠? 우리 호다 후지 필름 아시는가요? 이제는 없어요. 지금 한참 뜨고 있는 내비게이션 중에 아이나비 아시나요? 네. 진이 아시나요? 네. 곧 사라질 것 같지 않나요? 자동차에서 이미 내비게이션 자체는 사라질 거란 예견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 자동차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얼마나 빨리 변했겠어요? 특히나 저같이 자동차 매매 상사가 아닌 유통이라는 기업, 저에게 소유된 자동차가 150대에서 200대예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자식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집이 몇 평이냐는 걸 묻지 말고 너희 집에 차가 몇 대니? 라고 물어보면 뒤에 척도가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아들들은 다 자기 아버지가 차가 몇 대인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세월을 지나오면서나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 아까 얘기했죠. 2015년도 지나면서나 매출이 급감을 하면서나 자동차 유통사업도 왜 힘들어지지 라고 했었을 때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발달이었어요. 왜 걔네들이 발달하면 제가 없어질까요? 매출이 안 나올까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건 저를 빼고 얘네들이 차량의 판매자와 차량의 매수자가 어느 한 공간에 만나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혹은 다른 보험이라든지 정비, 기타 도세법자들이 한 공간에 가상의 공간에 만나서 차를 사고 파는 거예요. 일명 개인 직거라고 해요. 그게 유카, 엔카라고 들어보셨나요? 수많은 플랫폼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은 직방, 다방 그러죠. 보험은 어떨까요? 다른 전자기기는 어떨까요? 수많은 유통업체가 갖고 있는 아이템 산업 자체들이 대부분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대부분 하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 중에 자동차 유통에 서 있는 저도 그랬었고요. 더 심하게 제가 피부에 뼈저리게 와 닿았던 게 뭐였었냐면요. 자동차를 유통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소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586 개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2000년대 초반에는요. 자동차를 많이 사셨던, 구매하셨던 세대들이세요. 그분들이 놀러를 다녔었고 도로를 뚫었었고 해외여행을 갔었고 돈을 쓰던 세대들이 이제는 사회에서 은퇴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자동차를 신차든 중고차든 사는 빈도수가 수요가 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움직여요. 공급은 많아지는데 그 공급을 먹어야 될, 가져야 될 수요는 적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가 적어지는데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러다가 제가 20년의 자동차 생활에 얻게 된 지병이 있었어요. 고혈압인데요. 워낙 차량에 전화를 많이 받게 돼요. 보통 하루에 많이 받을 때는 200여 통, 적게 받을 때는 100에서 150여 통. 제가 가진 장기 중에 하나가요. 손을 안 대고 볼에 핸드폰을 붙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만약에 아프다면 아마 뇌 쪽이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전화기를 항상 귀에 대고 다닐 정도로 차량을 한 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전화를 받아야 돼요. 차량의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컴플레인까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화 때문에 두통이 오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 두통이 전화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고혈압 때문에 왔었고요. 33살, 4살 때 알았던 것 같아요. 제 나이 때. 그때 알았었는데 그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제가 먹거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먹거리 때문에 오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안에 의사가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저한테 약은 처방해주지 않으셨었어요. 대신 식이요법과 운동을 해 라고 얘기해서 운동을 하루에 2시간씩 토요일날 일어나 산을 탔었고요. 끊임없이 운동을 했었어요. 끊임없이 운동을 하니까요. 혈압은 더 높아졌고요. 살은 안 빠지고요. 근육만 생기는 닌자 거북이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살이 많이
이 정도면 슬립해진 거예요. 저 옛적 사진을 보면 아마 다이아몬드 갔었을 때 제가 공개를 할 텐데 진짜 닌자가 보고 있었어요. 등에 정은이 형처럼 요만한 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혈압이 참 높았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엄청난 두통이 왔었어요. 극심한 두통 때문에 일어나지 못해서 어머니가 요만한 30cm 몽둥이를 가지고 15분 내지 20분에 목을 두들겨 일어나는 그런 생활을 반복을 했었고요. 오후 3시가 되면 저는 퇴근을 해요. 매매 상사에서 퇴근을 해서 사우나를 갔다가 마사지를 받고 집으로 가는 생활을 3년을 넘게 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정말 우연찮게 우리 직원의 소개로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를 만나게 돼요. 얘는 C 플러스가 아니고 C인데 C를 만나게 돼서 제가 느껴졌던 건 두통이 사라지니까 너무나 좋았었어요. 두통 때문에 오바이트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통 때문에 만사가 싫어져요. 두통이 생기면 사람이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그래서 이 두통만 없어지면 좋겠다 했었는데 C 플러스를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으면서 두통이 사라지니까 야 이게 뭐지 해서 몸이 좋아진 거 둘째치고 이걸 가지고 유통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얘를 가지고요 제가 많이 먹을 때는 12포 정도를 먹었었고요. 밥에다 말아도 먹어보고요. 자다 일어나서 먹어도 보고요. 그냥 가루채 먹어보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실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3포에서 4포 정도 먹고 있고요. 얘 때문에 제가 두통이 나아지니까 몸은 둘째치고 내 나이가 43살 때 만났으니까 아이가 3살 때였었거든요. 앞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데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었어요. 왜냐면 자동차가 급감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매출 자체가 급감해지고 저희 직원 12명이 있었던 분들이 6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유통사업이 이제는 사양산업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듣고 있었을 때 얘를 만나서 몸을 케어한다기보다는 이 유통이 뭐지? 이걸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니시티 인터내셔널사의 이 제품을요 제가 예전에도 만났었어요. 저희 친한 친구가 저한테 에너지를 다 줬었는데요 얘를 타주고 저한테 갖다 주지도 못했어요. 제가 욕을 하니까. 왜냐면요 저한테는 다단계 업자, 피라미드 업자, 방문 판매 업자가 수도 없이 저희 사무실에 들어왔었어요. 정말 많게는요 10명까지 들어오셨어요. 그 옆에가 저희 아메이 유통 사업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저한테는 감히 친구들이 먹이고는 싶은데 갖다만 주고 다시 오고 갖다만 주고 다시 오고 왜냐면 제 입에서 욕이 나올 거니까. 그런데 제가 요걸 가지고 유통의 아이템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서 저 스스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알아본 게 뭐였냐면요 피라미드, 방문 판매,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저 스스로 혼자서 뭐라고 하냐면 나만의 믿음이랄까? 절대 불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돼 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될 것만 같았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자동차 19년 동안은요 세무조사를 5번을 맡았었어요. 세무조사 5번을 거치면서나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절대로 불법적인 일은 하지 말자. 절대로. 왜냐면 누구나 정부는 알면서라도 속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법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저는 이런 다단계 판매 하시는 분들 다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금묵자업이라 가지고 검은 것을 옆에 두면 나 또한 검어지리라. 그래서 다단계 업자를 가까이 하면 저도 왠지 사기칠 것 같고 피해볼 것 같고 무섭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옆에 오지도 못하게 했었어요. 강의 듣긴 들었었는데요. 멀만치에서 들었었고요. 그런데 얘 때문에 다단계 유통을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피라미드, 방문 판매, 다단계, 네트워크는 뭘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니까 굉장히 듣기 좋죠. 영어 발음이니까. 그렇죠. 네트워크 유통이라는 자체는요. 대한민국에 법률 용어 사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거. 뭐라고 그랬죠? 다단계, 방문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부터 제가 알아봤던 내용들 설명해 주면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왜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을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저의 형, 삼촌 세대들이 수많은 피해를 겪었겠죠? 그 피해를 겪었던 미법의 시대가 있었어요. 미법이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법이 없었던 시대.
1988년도에 88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요. 들어왔던 세대들이 1995년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93년에 김영삼 정권 때 다단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다단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수사한 방문 판매업자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100여 개. 이때 하이리빙, 아메이, 세모, 기타 등등의 여러 네트워크 회사들이 조사를 받기 시작해요. 제가 발동이 걸리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한 10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저 스스로 미쳐 날릴 거예요. 기다려주시면 세모라고 아시나요? 세모? 성우 많이 들어보셨죠? 세모로 사건 아시나요? 네. 세모에 종사하시던 분이 지금 애터미 최고 우두머리 1호였잖아. 이때 93년도죠. 김영삼 정부가 근데 미국도 이런 사건을 겪어요. 다단계와 전쟁 74년도에 아메이가 재판을 회부가 됐는데 대한민국은 93년도에 이런 재판을 겪게 되는 거고요. 94년도에 우루과이라는 게 책정이 되면서나 우리 전 세계는 이미 생필품의 75% 85 자체를 다단계 마케팅 직접 판매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법이 없는 거예요. 법 자체가.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법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5호를 만들어요. 이때까지는 솔직히 얘기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이때까지는 무슨 시대? 미법의 시대. 법이 없었고요. 95년도부터 2002년 7월까지를 불법과 합법의 시대입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 정말 설왕설래도 많았었고요. 사람들끼리 밀고 당기고 참 일들이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이 양산이 됐었거든요. 그때 피해 뭐가 있었나요? 1박 2일 동안 문장구고 데려다 놓지도 않았었고요. 누군가는 자살을 했었고요. 누군가 야산에 묻었었고요.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때는 합법이다 불법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 다단계 업자가 네트워크 마케팅 업자라고 하고요. 피라미드 업자가 다단계 업자라고 해요. 방문 판매 업자가 네트워크 마케팅 업자라고 한다고 해서 정부가 마련한 법이 있어요. 그게 뭐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위반을 해야 되겠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다 보니 이질감이 강하니 공모를 했어요. 뭐라고? 법적인 용어로 사업 권유 거래. 뭐라고요? 사업 권유 거래. 이게 2002년 7월 달에 입법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2019년도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서 오고 있죠. 이때는 합법의 시대이죠. 이 수많은 불법과 합법과 남아있는 개수가 대한민국이라는 큰 연못에 몇 개 업체나 될까요? 2,360억에 같이 있어요. 참 많죠? 그런데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말고요. 다단계 업체가 2017년 기준에 127개가 있어요. 2,365마리의 조류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연못에 떠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27마리를 제외한 2천여 마리는요 이미 조류독감에 걸려있는 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일까요? 방문 판매, 피라미드 127개만 겨우 남아있는 업체가 다단계 이상 업체들인데 127개 업체 중에서도 100조가 있어요. 100조. 같은 연못에 다 안에 놓여있지만 127개 오리가 있지만 이 오리 중에서도 100조가 있다고요. 100조.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오리로서의 생활을 마감하는 아니면 훨훨 날아갈 수 있는 100조가 있더라고요. 그걸 구분하는 게 저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100조를 구분하는 선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유통업의 아이템을 제가 버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는요 합법적이고도 제가 정정당당한 나만의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100조를 찾아야겠다. 합법적인 네트워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구분 기준이 뭐냐면요 농수산물이라던가 유통기간이 되어 있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해요. 세 가지의 품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농수산물 즉 유통기간 유통기간이 짧은 것들 있죠. 배추, 무, 김치, 도다리,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유통하는
다단계 회사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걔네들 뭐라고요? 오리예요. 오리. 백조 아니야? 걔네들은 백조 아니에요. 오리야 오리. 두 번째, 유가증권 안 돼요. 보험 안 돼요. 규제가 참 많죠. 백조 되기 위해선. 상조 안 돼요. 코인 안 돼요. 그런데 많죠. 왜 이렇게 많아요? 걔네들 다 오리라고. 오리. 오리떼들이라고. 오리떼. 내가 알아보니까 얘네들이 오리야. 두 번째는요, 단일 품목 부가세 포함해서 160만 원이 넘어가면 걔네들은 오리떼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단일 품목 하나당 부가세를 포함해서 16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요, 얘네들 불법이라고. 100조 안 된다고요. 얘네들은 다 단계다. 네트워크 마케팅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유니시티의 단일 품목에서 160만 원 넘어가는 거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이쪽 창업 패키지, 그건 왜 가능할까요? 창업 패키지의 PV 점수가 1000PV예요. 프로모션의 일종이에요. 패키지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일 품목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사재기를 하는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패키지가 있어요. 무슨 패키지가 나온지 아세요? 다이아몬드 패키지, 실버 패키지, 브론즈 패키지, 직급을 가격형 패키지를 200만원, 400만, 600원 묶어놨어요. 사재기를 하는 네트워크 회사에서 패키지 상품은요, 사재기 패키지. 이해되시죠? 농수산물 유통, 우리 유통이 며칠인지 아시죠? 3개월. 3개월이에요. 3개월 이내 반품 다 가능하고 교환 다 가능하세요. 그쵸? 근데 돼지고기, 소고기 열심히 전자상거래처럼 네트워크 회사에서 받아먹고 나서 반품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이거 제품 하나 뜯었다고 안 된다는 사람 많아요. 이건 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스폰서 내지는 회사가 잘못하는 거예요. 100조 아니에요. 오리떼들이에요. 오리떼. 100조를 찾는 거예요. 저희들은 100조. 나중에 헐헐 날아가서 저한테 기회와 문화와 컨텐츠를 줄 수 있는 100조를 찾아가는 게임 중에 하나가 단일 품목 160만 이상만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수당 지급률이에요. 2017년도에 매출이 약간의 급강세를 보여요. 유니시티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코인. 수당 지급률이요, 35%를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거는 공제조합에서 100조를 찾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예요. 그런데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달에 얼마를 줄 테니 몇 부자를 드세요.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수없는 서민의 돈을 빨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 그 말을 믿으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좋은 네트워크 회사를 찾으려면요, 반품이 되는지, 단일 품목은 얼마인지, 유통기한이 있는지를 먼저 물으셔야 되는데, 얼마 벌 거부터 물어보세요. 아, 과연 내가 얼마 벌 수 있어요? 힘드니까 그러겠죠. 제일 싫어하는 경기가 어떤 경기라고요? 불경기라서. 다들 서민 주머니에 있는 150, 100, 300, 400을 수당 지급률 35%를 넘어선 것으로 꼬드기 마신답니다. 35%가 넘어 뭐라고요? 오리떼.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 규제가 많아요. 그죠? 네 번째 뭐가 있냐면요, 공제조합에 가입 유무가 있어요. 의무사항이야. 의무사항.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네트워크 회사 아니에요. 처음에 물어야 될 것이, 야, 돈 얼마나 버니가 아니라 니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부터 물으셔야 돼요. 왜 그것부터 물으셔야 될까요? 공제조합은 예치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치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35%, 40% 정도를 홀딩하고 있어요. 홀딩.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피해자가 나오게 되면 그 예치금으로 보상을 해줘요. 이건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얘네들은 라이센스를 발급해. 허가제야, 허가제. 신고만 하면 네트워크 회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조는 내가 100조 할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허가를 해줘야 돼. 라이센스를 달아줘요. 라이센스를. 라이센스가 있다는 말은 보증보험 증권을 끊었다는 얘기예요. 보증보험 증권은 어디서 끊어지냐면 정부에서 끊어져요. 어디서? 공정거래위원회. 저희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100조대, 500대 회사들의 입출인 현황을 다 알 수 있어요. 예치금부터 시작해서 증감 현황, 판매 현황 다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일주일 내내 쳐다보니까 눈이 시립더라고요. 근데 봐도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근데 봐도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참 많구나. 참 많구나. 이 예치금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이 예치금이 얼마인 것까지도 봐요.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공정거래위원 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누구의 컨트롤을 받는지 아세요? 금융감독원. 대한민국 정부만 이렇게 규제가 많아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을 볼까요? 요트도 네트워크로 풀고 있고요. 아파트도 풀고 있어요. 한예로 아파트가 빨리 팔아나기 위해서는 직접 수당, 우리 네트워크에 창업수당이라고 하죠. 직접 알린 사람들 수당을 50%씩 준다고 해보세요. 서로들 팔아요. 서로들 소개해. 기차, 요트, 아파트, 냉장고, 텔레비 다 팔아요. 규제가 없어요. 대한민국만 규제가 있어요. 대한민국만 오리떼를 받을 수 있는 규격이 있다고 해요. 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95년 이전에 미법의 시절 때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했을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왠지 사기당하는, 저도 그랬잖아요. 내 친구 이거 갖고 와서 못 하셨어요. 무서워서. 뭐라 할까봐, 욕 얻어먹을까봐.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알게 모르게 잠재된 의식 속에는 뭔가 피해를 볼 것 같다는, 이건 아닌데 라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정당성을 스스로 찾아보시라고요. 아, 이게 불법적인 일인지 합법적인 일인지. 이게 오리와 백조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2360개 업체 중에 겨우 남아있는 건 127마리의 오리떼 중에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된 백조가 남아있을까요? 그건 스스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가장 빨리 구분하는 법 아세요? 오리떼와 백조떼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잘 구분한 사람이 누굴까요? 조류학자는 금방 구분하겠지. 아, 그래요? 근데 조류학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피라미드를 구분할 수 있는 조류학자들. 그래요, 김태수 법학 박사요. 김태수 법학 박사가 강의를 간 회사는 오리다, 백조다? 백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 법안을 김태수 법학 박사가 입안을 했으니까. 김태수 법학 박사가 2018년도 공청회에 나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지금 뭐부터 풀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공유경제원장에 취임을 하셨어요. 김태수 법학 박사. 처음에 푼 게 뭐다? 수당 35%부터 풀자 이거예요. 수당. 우리 다 힘들잖아. 제일 싫어하는 경기가 무슨 경기? 불경기. 불경기니까 이 35% 마진부터 풀자 이거야. 김태수 법학 박사가 그걸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신 거예요. 왜? 이 법안을 김태수 법학 박사가 만들었으니까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라는 책을 100번 이상 읽었어요. 왜? 나의 미래를 여기에 담아야 되는데 내 딸아이가 이제 4살인데 얘가 성인이 되려면 15년, 16년 남았는데 내가 15년, 10년 동안 몸담을 곳이 불법적인 업무가 아니었으면 싶었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사람들한테 지탄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었으면 싶었다고요. 김태수 법학 박사가 통화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을 했었어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도 없이 전화를 했었고요. 동의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전화를 했었어요. 끝내는 통화를 했어요. 누구랑? 조교랑. 조교랑 했어요. 근데 조교가 워낙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서 딱 한 얘기. 어디 회사세요? 유니시티라고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께서는. 네, 괜찮습니다. 그만 한마디 했어요. 저는 굉장히 절실했었어요. 왜냐면 한 번 여기서 40살 중반이라는 나이에 사업을 조그만 동산이나 정상에 섰었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내려와서 다른 유통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어떻게 보면 도박이었어요. 정말로 이 사업을 알아봤을 때 꼼꼼히 알아봐야 되겠구나. 천천히 가야 되겠지만 정말 꼼꼼히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얼토당토 함께 김태수 법학 박사에 전화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더 심하게는 국무총리 산하 비서실에 있는 선배까지 전화를 했었어요. 그분이 3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네가 하는 회사는 국가의 정책과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모든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말 듣기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면 믿기세요? 신문을 찾아보시고 네이버를 찾아보세요. 제가 가만히 자동차 유통 사업을 제가 아까 해오면서나 매출이 급감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셈이 났던 게 뭐냐면요. 저는 물건을 사서 팔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물건 하나도 없는 젊은 사업가들이 돈을 버는 걸 보고요. 부러웠었어요. 셈도 나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요. 이혜진 들어보셨나요? 회장? 김범수 회장 들어보셨나요? 네이버, 카카오. 더 젊은 아이도 있어요. 36살에. 마크 저커버그라고 들어보셨나요? 페이스북, 구글 들어보셨나요? 모든 웹사이트를 내가 천하통일할 것이다 라는 구글의 랠리 페이지. 이 사람들이 파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19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고 유통이나 유통 제가 자동차 유통만 얘기를 했으니까 아이템이 자동차만 있는 건 줄 아시죠? 아이스크림 해봤었고요. 또 뭐도 해봤죠 제가? 남양 음료수도 해봤어요. 17차 아시나요? 17차. 거기 유사품이 18차, 19차로 나왔었어요. 내가 우리 파트너사님들 빼고 아이스크림 유통기간이 있을까요? 이거 똑똑하시거든요. 아까도 작아졌는데 유통기간이 없어요. 권장사항만 있어요. 1년 이내, 2년 이내 드세요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먹을까 말까 구분하는 거? 저는 생산자였으니까 알죠.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아이스크림을 외형이 변하면 먹으시면 안 돼요. 영하 15도가 떨어지게 되면요. 외형이 변해요. 외형이 변해요.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에 균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래서 외형이 변한 거. 그래서 20년 전 아이스크림이 나와요. 서주 아이스바 아시나요? 네. 먹새바 아시나요? 우유바 아시나요? 아시나요? 추억의 아이스크림인가요? 아니에요. 이미 저 깊은 냉동 창고에 다 보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제일말 얘기해드릴까요? 롯데 하청을 받는 제가 아이스크림 사장했었어요. 라벨리라고 드셔보나요? 라벨리 아이스크림 안 들어보셨죠? 누가 발목동 하시죠? 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보셨나요? 제가 라벨리 아이스크림 대표자였어요. 이거 봐서 사먹으신 분 많으세요. 롯데에서 저희가 하청을 받아요. 원료와 기술자 하나만 받아요. 기술자 누구냐면 배합사라고 해요. 배합사. 아이스크림은 원료를 막 배분하는데 그거 테크닉이야. 걔네들이 갖고 있는 특허야. 그래서 안 내줘 우리들한테. 양이 나오겠죠? 1000만 개를 찍어내는 양이 나온다. 그럼 저를 뭘 갖고 있어요? 생산 기반 시설을 갖고 있어요. 라인. 1000만 개를 찍어내세요 하면 저는 몇 개를 찍어낼까요? 1100만 개를 찍어내요. 얘네들은 저한테 뭐만 줘요? 기반 시설의 렌트료와 인건비만 줘요. 남는 게 없어요. 1100만 개를 찍어요. 그럼 100만 개를 제가 어떻게 해요? 덤핑. 그래서 덤핑이 생기는 거예요. 이 100만 개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냉동창에 깊숙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전국의 롯데 아이스크림 하청을 받는 100여 군데의 아이스크림 계산 라인 중에서 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왜? 대기업은 더 이상 자기 하청 업체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라인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이스크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잘 안 먹어요. 아이스크림 자체. 만들어 봤으니까. 웃자고 한 얘기고요. 17차 아시나요? 17차는요, 몸에 좋다는 모든 약물을 담궜다 뺐어요. 독과점을 피하기 위해서 라면, 롯데가 제과에서는 1위예요, 1위. 그죠? 나머지 서주, 혜태 망했지만, 빙그레, 왜 살려둘까요? 독과점을 피하려고 살려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롯데 아이스크림 중에 아시나요? 유명하죠? 그 유상품 빵뚜레 아시나요? 빵뚜레 들어보셨나요? 빵뚜레가 정말 잘 나가는 시절이 있었어요. 단가가 싸니까. 롯데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세요?
아시나요? 가격 10분의 1로 줄였어요. 빵도에 죽었어요. 3단에서 나왔어요. 3단. 독단염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동종 어깨를 살려준 것뿐이에요. 법이 그래요. 법이. 제가 사실과 진실을 아시나요? 자동차학회 오래 있었으니까 제가 사실과 진실, 현재 2019년도잖아요. 수많은 외제차 업계에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있어요. BMW, 아우디. 그쵸? 매연 문제, 리펄 문제, 전소 문제. 둘이 잡으면 안 돼. 사실이잖아요. 몰라요? 사실은 둘이 나. 왜 둘이 나? 둘이 나는 차량의 연식을 보셨나요? 11, 12, 13, 14, 15 많이 또 나요. 모델별로 많이 나요. 그때는 뭐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러면 금융감독위원회한테 물어보세요. 사실 현대기아차 전소 사건이 몇 건이나 있는지, 현대기아차가 불난 경우의 수가 많을까요? BMW가 불난 경우 수가 많을까요? 현대기아차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진실이 숨어있죠. 대한민국의 기반사의 자동차 산업 자체가 위기에 와 있어요. 근간이 흔들려요. 대한민국이 2만 불, 3만 불에게 가기 위해서의 가장 큰 1등 공신이 자동차 사업이에요. 분산의 타타. 현대자동차 공동의 인원들이 일거리가 없어요. 국내 내수시장에 현대차, 기아차 팔릴 것 같으세요? 안 팔려요. 왜 안 팔릴까요? 돈이 없어서?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정책을 이끌어가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는 지갑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왜? 나 이제 돈 벌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 것 같아. 집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집을. 지갑도 줄이고 집도 줄이고 자동차도 줄이고 다 줄여요. 이걸 뭐라 그런다? 불경기. 소비가 안 돼요. 소비가. 경제가 안 돌아. 경제 자체가. 경제 자체가 안 돌아가는데도 누군가는 돈을 벌어가요. 누가 돈을 벌어가요? 이혜진, 김범수, 마크 적거보고 렐레페이스 다 벌어가고 있네. 얘네들 뭘로 벌어가요? 물건 팔아서 벌어가요? 아니야. 문화와 컨텐츠라는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벌어가더라고. 아, 나는 왜 19년 동안 난다긴다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너 그렇게 똑똑한 척 하더니만 너 뭐하고 있었니? 이게 답이구나. 야,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알아본 게 백조 찾는 게임. 백조 찾았잖아요. 김태수 법학박사 한 것 중에 하나 찾았자. 그래, 찾아보자. 그 중에 수요가 많은 걸 찾아야 되잖아. 수요와 공급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돼요. 수요가 많은 거. 지금 자동차 수요 없다고요. 이제는 공유한다고. 렌트하고 리스하고 같이 탄다고. 이해되시나요? 네. 우버 택시, 우버 X, 우버 블랙, 집카, 쏘카 들어보셨어요? 얘네들은 나를 소유로 알아. 이제는 부업도 공유해요. 부업도. 대한민국 최고로 내세운 게 뭔지 아세요? 배달원, 배달행위 쪽. 우리 대한민국만큼 배달 잘 되는 나라 없어요. 배달을 하려는 소창업자의 젊은 사장들이 부업이 없어서 창업을 못해요. 그래서 내세운 거, 부업을 공유하자. 그걸로 돈 번 사람이 누구예요? 공유로. 에어비앤비. 내 집을 공유하자. 엄청난 떼돈을 벌었어요. 한국말로 뭐예요? 중소, 숙박업, 협동조합 정도 될 거예요. 숙박업 하는데요. 호텔 하나, 집 하나, 모텔 하나 안 갖고 있어요. 근데 돈을 벌어. 누가 벌어요? 에어비앤비. 플랫폼이 돈을 만들어. 플랫폼이. 얘네들이 돈 벌어요, 지금. 그러면 나는 물건 팔아도 돈 벌어. 나는 바보였네.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통과 서비스업 이미 지나갔다고요. 뭘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요? IT 산업과 지식 정보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플랫폼 사업, 즉 멤버를 모으고 문화를 모으고 컨텐츠를 모으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야, 나 이제 차 안 팔래. 했더니 우리 직원들 물고 난리 났어요. 야, 우리 사장이 이제는 다단계 빠졌구나.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런데 믿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의 가족들. 나의 가족들은 내 성격을 알거든. 왜냐면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장동기 사장님 같네. 한다음에 한다. 그래서 제가 꼼꼼히 알아본 결과 수요가 많은 쪽에 내 플랫폼을 하나 세워보자. 플랫폼을 세울 돈이 없지. 나는 네이버를 세울 수도 없고 카카오톡을 만들 수도 없고
페이스북을 만들 수도 없고 그만한 기술도 없으니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면 되겠네. 그러면 어떤 아이템으로? 네트워크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는데 네트워크에 적합한 아이템은 뭐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플랫폼 전부 다 네트워크나 플랫폼이 공통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아이템 딱 하나. 뭐? 건강. 앞으로는 건강, 보건, 바이오,